여러분들 잘 버티셨나요? 김치코인과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한 실시간 방송에 새벽까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지금도 목이 좀 잠겨 있죠. 아침에 지금 찍고 있는데도 목이 너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텐션이 떨어진 목소리를 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뭐 김치코인 분석한다 그래놓고 왜 비트코인 쳐다보고 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김치코인도 다 같이 나락간 거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코인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비트를 왜 자꾸 보냐, 원화로도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화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때문에 수시로 자꾸 바뀌어요. 차트가 해외 차트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운전의 주도권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비트의 움직임을 최대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럼 비트가 어떻게 될 거냐? 먼저 보면 지금 제가 그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51,500에서 52,000 이 구간이랑, 그 다음에 여기 54,000, 56,000 이쯤에서 또 한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단 다이버전스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떨어지는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되돌림을 주더라도 이 지점은 이제 깨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8,000 정도까지는 되돌림을 줄 수 있는데, 48,000, 5만까지.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는 자리를 안 주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계속 뭐 비트코인이 달러로 8만에서 10만 사이에서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지금 이게 큰 조정이 아니란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폭의 조정이 오는 건 이거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냐면 비트코인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사이에 갔을 때, 그때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걸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지금 이쪽에서부터 계속 롱을 이렇게 분할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잡은 거를 제가 요쯤에 익절을 했어요. 52,000대 익절을 하고 1차 익절을 했습니다. 1차 익절을.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2차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해도 현물 비중이 50%는 남겨놓을 거라고 했죠. 그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할 거다.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서 이때쯤에 물리신 분들은 요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고, 완전히 다 줄이진 마시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희박한 가능성이겠지만. 그리고 그게 아니신 분들, 혹은 여기서 밑에서 같이 잡으신 분들은 밑에서 잡았던 물량을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위에서 물린 거는 어쩔 수 없고 밑에서 잡았던 물량 기준으로 여기서 1차 익절 들어가고 2차 익절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럼 50% 정도가 남게끔 익절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 익절을 하고 여기서 20%를 익절을 한다든 등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다시 눌릴 거라고 보거든요. 겁을 주려고. 그래서 그때 이 익절한 물량을 여기로 다시 분할로 잡으면 될 것 같다. 이게 저의 큰 틀에서의 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김치코인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김치코인을 보러 가시죠. 네, 업비트 신선하네요. 제가 업비트를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업비트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업비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꼬리가 길게 발생했던 이날, 제가 방송을 23일에서 24일 날 넘어가는 그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방송을 한번 하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사이에 방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질문이, 김치코인에 대한 질문이 너무 왔는데, 그때 이 정도 시기였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꼬리 길게 나온 거랑 그다음 김치코인은 너무 많이 빠져서 앞으로 반등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운 빠져 하시지 마시고 힘을 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 최소 반등 정도는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메디블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메디블록이 어떤 김치코인들 중에 나름 거래량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메타디움, 메디블록, 뭐 엠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의 일봉 차트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양이 이걸 다 지우고 일봉이 어떻게 돼 있느냐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그래서 이들은 거의 저는 저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떨어져도 이 저점을 깨기는 힘드니까 이 구간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수 지점이다. 내가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코인이 망했다든 둥 이런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김치코인이 한 이쯤 왔을 때 여기나 여기쯤에서 바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여기 저점이 찍었을 때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영상이랑 오늘의 영상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많은 김치코인들을 또 돌려가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요 정도까지 최소 반등을 주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0에서 5만 달러 사이로 다시 눌림을 받을 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때까지 김치코인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요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치코인만 너무 들고 있으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할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9만 달러, 8만 달러까지 무섭게 엄청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거의 비트코인만 오르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랑 같이 오르거나 뭐 둘 중 하나의 경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랬을 때는 김치코인이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김치코인이 이렇게 쭉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순간적인 반등은 얘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냐 비트코인만 가게 되면 얘가 이 큰 틀에서 수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위주로 매수를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김치코인이 너무 좋다면 낮은 비율로 김치코인을 담아 두셔라 그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번과 같이 조정이 왔을 때 김치코인이나 잡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또 거래 대금도 많이 안 나오고 시가총액도 가벼운 편이죠. 메이저들보다. 그래서 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변동폭도 심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도 뭐냐면 김치코인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코인 추천드리면서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타셔라 감당 가능한 금액만 타시라 그랬는데 그 이상 타신 분들 지금 굉장히 씁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잡코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뭐 김치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100만원을 넣고 100배가 갔을 때 1억을 번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혹은 뭐 10만원대를 넣고 1000만원대를 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1000만원 혹은 1억을 넣고 뭐 10억 100억을 벌려고 하는 그런 메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내 멘탈이 버티기 힘들어요. 이 수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 수렴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흔들기가 계속 되거나 얘만 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오르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애들 오르는데 얘네만 안 오르고 계속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구간처럼 요 구간처럼 이걸 버티고 난 다음에 보세요. 비트코인이 3월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3월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2021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이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김치코인이 많이 올라서 김치코인을 못 타가지고 이제라도 타야겠다면 그때는 김치코인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이 작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할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치코인이 메디블록을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할 건데, 메디블록도 아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이제 피보나치를 꺼서 여기 382 구간 있죠. 여기 200원대 요 정도까지는 메디가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하는 게 이제 경우가 있을 것이고 1번.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요렇게 갔다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게 2번.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움직임에 대한 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일봉을 켜시고 피보나치를 켜시고 여기 이렇게 고점부터 저점 사이를 이으시고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으시고 0.382 구간,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제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거의 찍었다 말씀드렸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분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률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 여기까지는 왔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메디블록 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만 더 봐드릴게요. 이따가. 예시예요. 예시. 뭐 김치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잡코인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가 만약에 최소로 제가 오른다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비중을 1차로 줄이시고, 여기서 밑에 들어가신 분들은 1차로 익절을 하시고, 눌렸을 때 지켜보시다가 여기 갈 때 또 분할 익절 하면 이제 2번 정도 익절이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코인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요때 분할로 터시는 거죠. 매물을, 나의 물량을 분할로 터시는 방법.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물탈 현금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떤 제가 케이스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큰 시야만 가지고 대응을 하라는 건 조금 애매해서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른 종목을 또 보자면요. 자, 메타디움 한번 볼게요. 메타디움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지점에 꼬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도 메타디움은 어디냐 하면은 270 정도의 구간,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게 1번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2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1번,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게 2번. 얘는 김치코인, 잡코인은 비트코인이 가는 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가지 가능성보다는 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지지부진하게, 그게 이제 가능성이 좀 커서 저는 이제 김치코인의 비중을 조금 낮추셔라. 많이 들고 있다면, 내 시드 포트폴리오에 김치코인만 가득하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는 장이 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분산을 좀 하셔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좀 담아두시는 거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뭐 엠블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이것도 보면 잘 가고 있죠. 엠블도 다 좋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뭐 236에서 좀 저항이 나오긴 한데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40까지는. 얘도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 어찌됐든 뭐다? 요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혹은 비중 덜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시드가 많은 사람, 혹은 여기서 많이 물린 사람들은, 요런 구간에서 많이 물린 사람들은 비중 더는 구간 분할로,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제 이 전략들도 다 제가 텔레그램에다가도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텔레그램도 또 이제 제가 또 증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네,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이 보세요. 4시간 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3단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고, 저는 여기를 거의 깨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점을 오늘 오늘 아침에 나왔던 새벽인가요? 어떤 그 저점을 거의 깨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말씀드린 구간에 거의 도달을 했고, 이후에 54,000, 54,500 정도가 보이는데, 이후에 54,000과 54,500 정도가 보이는데, 여기서 분할로 계속 털 거고 저는, 그리고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 익절 혹은 비중 덜기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현금을 100% 들고 있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여전합니다.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루니버스 계열이 며칠 전, 어제나 그제거부터 먼저 갔죠. 람다 혹은 모스코인, 밀크 맞죠? 그런 애들이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람다나 루니버스 계열 먼저 갔다는 건 이후에 메디블록과 메타디움 혹은 엠블 이런 애들의 더 많이 오르는 상승 차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발트와 김치코인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는 비트코인만 가능장 혹은 이더리움만 가능장이 올 것이므로 작은 비중을 슬슬 이동을 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조회수도 좀 잘 나왔고, 많이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목이 좀 아픈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그래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성원 감사드리고, 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까지 꼭 써주세요. 네, 요번에는 좀 텐션이 낮은 점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잦은 실시간 방송으로 너무 힘듭니다. 네, 저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네, 좀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분석은 이걸로 끝! 안녕!